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7분 1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국 오셨나요? 네, 지난주 귀국해서요. 여기 지금 네.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집이고 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해제가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교수님이 한국에 안 계시는 동안 이 LG 엔솔 때문에 한국이 들썩거렸는데요. 정말 이 공모주 청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상장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연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도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그렇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저도 뭐 미국에서 계속 그 뉴스랑 주가는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위를 보면 오늘 시장은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죠. 근데 다 모든 톱 10에 드는 종목이 다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제 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과 반대의 그 주가 움직임을 지금 1월 27일 상장 이후로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26조 원, 그러니까 2등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뭔가 기형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가 자체도 1월 27일 상장될 때 이제 60만 원 거의 육박해서 상장이 됐고, 네. 그 다음에 44만 원까지 한 2, 3일 후에 빠졌다가 그 이후로 지금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여기 이제 생산경제에서도 그 배터리 리콜 사태,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이 장기적으로 되게 유망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고 실제 이 상장 자체, 그 다음에 그 과정, 그 다음에 과정에서 이제 소수주들이 철저하게 왜곡된 거, LG화학의 소수주. 왜냐면 LG화학은 주가가 10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35%그 사이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30년을 이제 뭐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런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되게. 그렇군요. 이런 일은 흔치 않아. 이렇게 좀 봐주셨는데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 특히 이제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이미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향방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50만 원대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장중이긴 합니다만 현재 LG 엔솔이 54만 5천 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 오히려 뭐 강보합을 계속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ETF 이런 데들은 강제적으로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일 동안 우리나라 연기금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이 종목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했던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 3일 사이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펀더멘털이 좌우를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상당히 좋지 않게 전망이 지금 좀 많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 자체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2위의 배터리 2차 전지 업체죠. 그래서 국내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그다음에 volkswagen 이런 유수 자동차 업체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 거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조 원가의 전기차의 경우 한 3, 40%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제일 중요한 부품이죠. 그래서 향후 한 2, 30년 동안
이 산업이 한 거의 연 20%, 매년 20% 성장할 걸로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태동기니까 성장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고성장 산업이죠. 반도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반도체가 지난 30년을 보면 물량 기준으로 한 연 9%, 10%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매력적인 산업인데 네. 결국 이제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반도체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는 3, 4개 회사가 전 세계를 과점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 60% 이익을 내기도 하는데 배터리는 10개 이상 회사가 난립돼 있고 중국, 미국, 한국, 그다음에 실제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자기네가 또 하겠다고 직접 아니면 합작으로 그러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산업은 매력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톱3 업체로서 경쟁력은 있지만 과연 얼만큼 돈을 벌지 그 부분에 되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가 권영수 부회장인데 이분이 뭐 LG그룹에서 오래 계셨지만 뭐 내년 후년에 자기 회사가 얼마 돈 벌지 모르세요. 그만큼 되게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이다. 성장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주가를 상당히 평가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펀더멘털한 측면이고 이번 무리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반대하고 그렇게 소수주주들이 많은 이슈를 제기했는데 대주주 관점에서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상장을 강행해서 LG그룹이 상당히 그 거버넌스나 신뢰 측면에 있어서 많이 손상을 입어서 그런 점은 두고두고 이 회사의 주가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에 투자자들이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이라고 하는 LG라는 기업이 관련 산업에 있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굉장히 이게 전도유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갓 상장한 회사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회사가 발전해 나갈지 평가할 때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대표이사도 2, 3년 후에 자기 회사가 얼마 돈 벌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것인데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는 사이클이 좋든 안 좋든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를 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네. LG 엔솔은 성장은 하겠지만 얼마 돈 벌지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적인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 아니에요. 주가에 연동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쿠팡에 상장되고 나서 시총이 100조 원을 가니까 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당시에 60, 70조였는데. 근데 뭐 쿠팡 시가총액이 37조 원까지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우리 청취자가 500조 원이 있는 전략적 투자가다. 돈이 많죠.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한 개 기업을 다 살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90조 원이에요. 그다음에 4개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도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26조 원이니까.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10개 줘도 아마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를 볼 수 있고 다른 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네이버, 카카오, 쿠팡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인터넷 삼총사죠.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네. 네이버, 카카오, LG, 쿠팡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124조 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보다 적어요. 네. 저라면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다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이게 이제 고수의 기업 평가를 고평가 저평가를 보는 것인데 네. 조금 이런 면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절대 주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 LG엔솔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4분기 실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4분기 실적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됐고 미국 기업들도 지금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국내, 미국 상당히 그 관심을 뭐 항상 실적이 이제 발표될 때는 투자가들이 뭐 언론도 관심을 갖지만 이번엔 되게 그 예민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작년 12월 이후로 엄청난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그 한은이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올해 3월부터 해서 연준이 금리를 한 5회 정도 올린다고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해서 실적이 아주 좋으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악재를 이제 상쇄해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동시에 그 다음 분기 어떤 기업은 2022년 그 전망을 상당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관전 포인트였는데, 국내도 상당히 뭐 괜찮은 실적을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그 한 B 플러스 정도 학점으로 치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미국은 이제 월가가 기업들의 그 한 75%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국내랑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학점으로 치면 한 B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B 플러스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이제 무난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미국 같은 데는 4분기에 기업이익이 그래도 한 20% 이상, 한 25%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2022년, 금년에 기업이익이 얼만큼 증가를 할까. 한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익을, 이익이 감소할 걸 좀 걱정하는데 되게 특이사항은 미국에서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를 좀 좋지 않게 해줬던 회사들이 그 다음날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넷플릭스, 우리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친해진 넷플릭스가 주가가 20% 이상 그 다음날 폭락했고 저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메타, 전에는 페이스북이었죠. 여기도 주가가 26% 하루에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걱정을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상당히 시장이 요즘은 차별화를 한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실적 자체는 지금 괜찮고 그래서 미국 주가도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안정을 보이고 국내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 이런 기업들 실적도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뭐 국내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적을 그 A부터 D까지 종목별로 부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그래서 애플은 저는 이제 A 플러스. 진짜 뭐 그 아주 완벽한 실적을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빅테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지주사는 A 제로. 그다음에 테슬라도 네. A 제로.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이 A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불행히 그 아까 말씀드린 메타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데가 조금 그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얘기를 해서 네. B 마이너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 빅테크에는 AB 학점이니까 네. 상당히 그래도 뭐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학점으로 약간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애플이나 테슬라, 뭐 알파벳까지는 아마 다들 좀 많이 다루기도 했고 좀 전망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도 궁금한데 그 학점으로 그러니까 매겨 주신 그 점수와는 또 별개로 앞으로 이 아마존이 어떤 실적을 낼지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 전망은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 좀 끝으로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아마존이 뭐 국내에서는 아주 이렇게 친밀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 기업이나 투자를 하는 분은 알겠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아마존 그 프라임이라는 게 그 국내에서는 이제 쿠팡 와우 같은 비슷한 개념. 쿠팡이 이제 음. 아마존을 많이 따라 하거든요. 근데 네.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미국인이 인구가 3억 3천 명인데 그것의 반인 1억 7천 명이 가입을 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겨울방학 때 미국에서 느낀 게 모든 골목에 아마존의 그 배달하는 그 밴이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 사람들이 이제 거의 그렇군요. 아마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이제 그러한 그 전자상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엔터테인먼트를 해서 넷플릭스 같은 사업 부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크게 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조금 낯이 익진 않은데 지난 2년 동안 그 온라인 코로나 사태 후 온라인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 회사가 인원을 한 2배 정도 늘렸어요. 근데 미국의 네. 사람 뽑기가 요즘 엄청 어렵거든요. 인건비도 올라서.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뽑고, 근데 경영진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1년이 바닥이다. 금년 22년에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음.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금요일 날 실적 발표 후에 올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프라임 회원의 연회비를 그러니까 연회비가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전격적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 비즈니스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고객한테 정가시키는데 워낙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고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그 상당히 시장이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좋은 실적을 냈고, 그래서 뭐 상당히 주가도 좋은 반응을 네.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